반갑습니다. 차설입니다. 오늘은 기센 사주. 와, 이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요. 기센 사주 그 띠 순서들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 신기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고요. 사주에 이 글자가 있으면요, 피하세요. 그리고 신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위치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생일 그 특징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잔! 기센 사람. 와, 건들면 안 돼요. 띠로 보면은 여기 이제 닭, 쥐, 뱀, 용, 개, 호랑이, 원숭이가 있는데 여기에 띠에 해당이 일단 안 되면은 난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띠로 태어나셔야 되는데요. 이 닭띠가 싸움닭이라고 하잖아요. 닭띠는요 쥐띠한테 져요. 쥐띠는요 뱀한테 잡혀먹히고요. 그 뱀은요 이 용이 이제 이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뱀이 이무기가 돼서 용이 되는 건데, 용띠 중에서는 갑진이라고 해서 청룡이 가장 세고요. 나머지 용들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근데 개띠가 왜 용띠보다 세지라고 하잖아요. 개가 짖으면 용이 승천을 못해요. 하늘을 못 올라가요. 계속 짖으니까. 그래서 개띠보다는 호랑이가 더 셉니다. 왜냐면요, 개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근데 호랑이는 혼자 다니죠. 진짜 네가 가라, 혼자 가라.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띠 중에서도 무리를 이루는 개띠의 순서가 또 있어요. 가장 이제 그 청룡을 이기는 개는 검은 개고요. 임술이죠. 검은 개 다음에 노란 개. 무술이죠. 무술이 이깁니다. 노란 개를 이기는 거는 하얀 개. 경술이죠. 경술을 이기는 게 호랑이인데,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센 호랑이가 병화, 붉은 호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랑이를 이기는 게 원숭이에요.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깝죽깝죽 거리거든요. 그래서 비슷해요. 이 원숭이는요 손오공을 말을 하는데요. 이 원숭이 중에서도 급이 있어요. 하얀 원숭이, 흰 원숭이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 띠로 태어났는데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글자가 여기하고 여기에도 또 있다. 중복이 되어 있다. 아주 셉니다. 이 사람들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센 건 누구냐? 원숭이하고 호랑이를 때려잡는 게 누군지 아세요? 진짜 재밌어요. 말띠라고? 붉은 말이 때려졌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이 붉은 말은요, 병호라고 해서 병호일주도 되고요. 이 병호라는 게 한자에 이렇게 세로로 기둥에 영향이 가장 큰 거는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여기도 영향이 크긴 합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이게 있으면은요, 양인이라고 해서 양인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첩이 되면은요, 장성살까지 중첩이 되어 있으면은요, 이 장군이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칼을 들고 원숭이하고 호랑이하고 다 때려잡는 거예요. 팍팍팍. 그래서 가장 세다. 물론 다른 분들이 임자도 세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호하고 임자는요 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병호는요 칼을 들고 올라간 장군의 모습인데, 이 임자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이제 양인으로 해서 칼을 들고는 있지만 이 장군의 말 위에 타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숨어서 검객 있죠. 우리가 왜 조선시대에 보면 막 이렇게 숨어 있다가 툭툭툭툭 올라와서 타닥 하는 검객이 있죠. 이런 거라서 둘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만나시면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센 사람의 특징. 우리가 이제 기센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겉모습이 되게 막 무섭고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치장을 많이 하고 화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겁이 많은 개가 많이 짖죠. 그 훌륭한 개 보시면은 겁 많은 개가 많이 짖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리를 이루죠. 그래서 기가 약하거나 자기가 좀 겁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자기 주변으로 이렇게 끌고 다녀요, 무리로. 그래서 무서우니까 자기 단체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폭들이 이렇게 무서운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 문신하고, 이거는요, 자기가 더 세다라고 보이려고 하는 거고, 진짜 센 사람들은요, 약간 우리가 보면은 독립운동가들처럼 꿋꿋하신 분들 있죠? 꿋꿋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사업가,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사업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사업가이신 분들은 보면 어떠한 되게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꿋꿋이 그거를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명장, 생활의 달인, 아시죠? 그리고 100년 전통을 이어간다. 이게 바위가 있으면 때리고 또 때리고 한 놈만 패는 사람이죠. 때리고 말하자면 도사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센 사람들은요, 눈빛 자체가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뚫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눈이랑 표정은 연기가 가능해요. 연기할 수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너나 잘하세요. 그 영화 있잖아요. 이영애 나오는 그 영화, 이영애 같은 느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가 진짜로 센 사람들은요, 마르고 키가 작고 좀 작은 편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아우라가 있죠. 그래서 기가 센 사람들은 실제로 반대다. 도사님 생각하시면 돼요. 도사. 가만히 있다가 탁 보고 탁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기가 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꿈을 많이 꿔요. 꿈을 많이 꾸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가족이나 이런 꿈을 굉장히 많이 꾸고, 실제로 방울도 나온다고 하고요.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에 이 글자가 있으면은 피해라. 와, 이 글자. 자,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을묘예요. 을묘, 이게 세로로 기둥으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호예요. 이렇게 세로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있어야 돼. 이거는 좀 약간 약해요. 하지만 그래도 쳐줍니다. 임자예요. 이렇게 세로로 있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좀 약간 예외이긴 하지만 그래도 쳐주는 것 중에 하나는 경신하고 신유. 근데 이제 이것도 솔직히 이거는 좀 약해요. 왜냐면 이렇게 음간인 경우에는 좀 약하긴 한데, 일단은 이것도 쳐주기를 하는데, 이 글자가 네 8글자 중에서 이렇게 세로로, 시주는 빼고요. 월주, 일주, 연주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있다, 놓여져 있다 라고 하면 일단 셉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은요, 싸움을 하지 마세요. 피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전두환 사주 띄웁니다. 박정희 사주 띄웁니다. 정주영 사주 띄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경신이 있잖아요. 일단은 경금이 이렇게 있다면 양간의 금이기 때문에 내가 돌진해서 나간다. 내가 한다. 장군, 뭐 대장, 뭐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있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경금이잖아요. 이제 경금일간이신 분들은 좀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 있죠. 고집이 세고 경진일주라서 아무래도 이게 진토가 이제 꿋꿋이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있는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못 이깁니다. 네,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냥 건들지 마세요. 여기서 또 이제 그 무진도 있고 무술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간여지동은 일단은 건들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방원 사주를 보게 되면, 이 이방원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조선을 만든 2년에 병호월에 신묘일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병호 정리가 있죠. 이게 특이하게도 정몽주하고 최영 장군을 죽이고 형제들을 이렇게 그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사람들 많은데 앞에서 눈앞에서 살인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이 병호와 정리가 이렇게 불기운이 완전 활활 타올라서 기둥이 서 있죠. 이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건들지 마세요. 그냥 싸우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참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화나게 하지 마세요.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신살인데요. 이 8글자에서 여기하고 여기가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여기가 일, 월, 일입니다. 여기에 있어 평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양인살. 근데 양간인 경우에는요, 이제 간목, 을목은 아니고요. 병화, 정화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양간. 양간인 사람이
양인데, 양간으로 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양인으로 되어 있다. 여기가 월일, 월이. 그리고 장성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월일. 그 백호살도 월일, 괴강살 월일. 이렇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 사람들 이것도 있고, 앞에 그 을묘, 병호, 정의, 정미, 임자, 뭐 경신, 신유, 이렇게 간여지동이 한 개라도 있고, 이게 또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고, 그러면은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띠 자체도 뭐 개띠다, 말띠다, 호랑이띠다, 뭐 용띠다, 뭐 일단은 이런 사람들, 원숭이는 좀 포함이 되진 않지만 하여튼 이런 분들이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일로 보면은요, 음력 5월생, 음력 자월생, 음력 묘월생, 음력, 이게 이제 왕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월생 같은 경우는요, 여름에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다 기억하고 있고 화를 못 참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버립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파괴를 하는 그것도 있고, 이걸 굉장히 좋게 쓰면은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거라서 굉장히 공적인 거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해서 뭐 격투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좋은 쪽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음력 자월생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그 법관 같은 느낌? 판사? 탁 내 뜻대로 해. 검사.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음의 요인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이 자수가 있다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공자, 맹자, 이렇게 순자, 자를 띄우잖아요. 이 자라는 게 이게 8개의 역학에서 이렇게 보면 양이 하나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게 다 역학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음과 양이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자체가 역학 주역의 나라인데, 이 양이 하나가 발산을 했기 때문에 하나를 딱 눈을 떴다. 그래서 이 자월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이 사람들의 좀 고집이 좀 많이 셉니다. 그리고 묘월 같은 경우는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시작하려고 하는 에너지나 이런 내가 어떤 걸 폭발하려고 하는 에너지나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요, 보름달이 떴죠. 그래서 추석이 있기 때문에 강강수월래도 하고, 그래서 이 6월이 이제 좋게 태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팔자가 좋다라고 하는데, 안 좋게 가게 되면요, 기구예요. 장사해야 되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역마이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 유가 좀 많으신 분들은 무당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민해서.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이 개축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소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 호랑이도 때려잡고 다 들여받아서 죽인다. 이게 사진을 띌 텐데, 실제로 벵갈 호랑이를 한 방에 해서 잡았다. 그래서 이 물소, 그 버팔로, 이 사람들도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양인도 있고 편관도 있고 백호도 있고, 무섭습니다. 피하시고, 내가 기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요, 내 길을 내리고 그냥 좀 좋게 융화를 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아가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유명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잘 될 운명이십니다.